1911년 캐나다 토론토의 알바트로스 주식회사에서 전동 모터와 탱크를 결합하여 회전식 드럼을 사용한 세탁기를 개발했습니다. 전기 세탁기는 현대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전제품 중 하나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개선과 혁신이 있었습니다. 이후 세탁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한 자동 세탁기가 등장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발전은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가정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세계 최초의 에스컬레이터는 1899년 스웨덴의 엔지니어인 요한 에릭슨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1911년 런던 얼스코트 지하철역에 세계 최초의 에스컬레이터가 도입되었는데, 당시 에스컬레이터는 연속적인 계단이라 불렸으며 현재와는 다르게 더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최초의 에스컬레이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수단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에스컬레이터 기술은 전 세계의 지하철 및 상업시설에 퍼지면서 현대 도시 생활에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아문센은 1911년 12월 14일 역사상 처음으로 남극점에 도착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록적인 위협을 성취하기 위해 팀을 이끌고 노르웨이에서 출발하여 남극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여정은 어려운 기후 조건과 막대한 지리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아문센은 엄청난 지리적 지식과 전략을 사용하여 남극을 횡단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로버트 스콧 대령이 이 여정에서 뒤처질 것을 알고 있었고, 아문센의 팀은 35일 앞서 도착하여 국기를 꽂았습니다. 1913년 러시아의 이고르 시코르스키는 리우라라는 이름의 다중 엔진 비행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4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당시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고, 세계 최초로 다중 독립 엔진을 사용하여 수평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비행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비행은 다중 엔진 비행기의 개발과 성공적인 비행에 대한 큰 도약 중 하나로 기억되며, 이후 시코르스키는 헬리콥터의 개발과 설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프랑스 물리학자 샤를 파브리가 지구의 성층권의 오존층을 발견한 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존은 그리 널리 알려진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파브리는 스펙트럼 분석을 사용하여 대기의 상층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특정한 파장에서 흡수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200에서 300나노미터의 파장에서 빛이 강하게 흡수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 특이한 흡수선을 통해 지구의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존층의 발견은 지구 환경과 기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14년 미국의 통신 기업 AT&T의 하위 회사인 벨 시스템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 간 전화선을 완공했습니다. 이로써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거대한 통신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대량의 정보와 음성이 원활하게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에 엄청난 과제였지만, 이를 통해 전화통신이 전국적이고 대륙 간으로까지 확장되어 현재의 글로벌 통신 구조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 기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챕터를 열었으며, 거대한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1916년 독일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하여 블랙홀이라는 이론적인 천체의 존재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슈바르츠 실트는 제한된 물질이 무한히 작은 공간에 집중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블랙홀의 핵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의 개념 또한 도입했는데, 이는 중력이 피해갈 수 없는 지점을 나타내며, 이 지점을 넘어서는 물체는 중력에 의해 빛마저도 탈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바르츠 실트의 이론은 그 후 블랙홀의 개념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20세기 후반에는 이론적인 개념에서 실제 관측까지 확장되어 우주 물리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삼색 신호등이 1912년 8월 5일 뉴욕시의 교차로에 설치되면서 도로 교통 제어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기존의 흑백 신호등 시스템에서는 운전자들에게 명확한 안전 지침을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등은 빨간 불이 정지, 황색 불이 경고, 초록 불이 진행을 나타내어 운전자들에게 명확하고 직관적인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삼색 신호등은 도로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왔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었습니다. 단파 라디오의 발명은 무선 통신의 혁명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장파와 중파에 비해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이 기술의 등장으로 아마추어 무선 운용자들이 공중파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은 연구, 의사소통, 비상 상황에서의 구조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장파와 중파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 넓은 범위로 통신이 가능해진 단파 무선은 국제적인 아마추어 무선 커뮤니티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했고 이는 뒤이어 무선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대 통신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로키드의 유압제동 시스템은 자동차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의 제동이 주로 기계식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 제약이 있었지만 유압제동 시스템은 유압 원리를 활용하여 훨씬 높은 효율과 정확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자동차 산업에서 급속하게 퍼지면서 안전성과 성능 면에서 큰 발전을 이뤄냈으며 이후의 자동차들 대부분이 유압 제동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운전자들은 더 나은 제동 효과와 조작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텔레비전 화면 전송을 위한 기계적 시스템이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텔레비전 기술의 중요한 발전 중 하나로 당시에는 이미지를 회전 디스크를 통해 전송하는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시도들은 후에 전자적인 방식의 텔레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텔레비전 기술의 역동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1919년 5월 29일과 5월 30일에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은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일식을 관측하기 위해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프린시페 섬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해가 가려지는 동안 섬 주변의 별의 광선이 태양 주위로 굽히는 현상을 관찰했는데 이는 중력이 빛의 광선을 굽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현대 물리학의 기초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은 1920년대 발견과 발명의 연대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